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요새 우리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턱대고 영어 단어 그냥 외운다고 막 열심히 외워버리면은요, 첫 번째, 시간 쏟는 거에 대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중 가면은 그냥 까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고선 공부를 하면 당연히 여러분 훨씬 더 시간 줄일 수 있고요. 똑같은 시간 쏟는다면 더 많이 배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우실 때 어떻게 하면 쉽고 또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초보자들은 영어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의자료 띄워놓고 바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기적? 물음표? 라고 써놨는데 아시는 분들, 서점을 종종 가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어학 외국어 분야의 베스트셀러에 가보면 대부분 다 제목에 기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적이라고 적으면 책이 잘 팔려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기적이란 단어를 좋아해서일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외국어 공부하는, 특히나 영어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기적을 바라고 계신가 봐요. 기적이란 게 뭘까? 라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영어 공부하는데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만 쏟지만 효과는 최대한 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기적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전 사실 이 기적이랄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올바르게 공부를 하신다면요, 시간도 훨씬 많이, 공부하는 시간도 줄이실 수 있고 효과는 최대로 늘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그리고 먼저 공부했던 사람들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뒷장이요. 자, 외운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이라고 거창하게 제가 제목을 써놨는데요. 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외우실 때 잘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잘 외우죠? 자, 잘 외우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게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상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외우실 때요, 예를 들면 제가 give, 주다라는 단어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게 뜻은 다르지만요,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한테 뭔가 주는 걸 기부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give를 기부한다 해서 연상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외우시면 좀 더 오래 가고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어원만 활용한 놓은 책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 강의에서 제가 예전에 그 politics 이야기하면서, 정치 이야기하면서, 이게 예전에 예전 고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폴리스에서 폴리를 따와서 경찰, 폴리스, 정치가 politics 이런 걸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랑 같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 고마워요 영어로 뭐죠? thank you. 근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thank you라는 말은 다 알고 계세요. 거기 들어가는 thank, 고맙다, 감사해야 하다, you, 너,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는 예문을 통해서 단어를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잘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시험 보기예요. 이게 바로 과학적인 방법인데, 위에 쓰던 건 과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시험 보기, 제가 옆에다 가로쳐놓고 메타인지라고 어려운 말을 써놨습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요, 요새 어린아이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걸 이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해요. 말은 거창하지만 메타인지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국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내 시간을 국어 공부에 조금 더 쏟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겠다는 게 요즘 교육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에서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아리까리한데 하는 것, 전혀 모르는 것 등등으로 단어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말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흔히들 겪는 실수는 공부를 한번 해버리고 시험을 보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라 그러면 누가 시험 보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단어 수업 하시면서 단어 수업 말미에 제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께 시험을 5번이나 봅니다. 순서를 바꿔가면서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시험 보기의 장점인데 여러분 귀찮으시겠지만 시험 보시면서 혹독하게 외우시면요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가게 돼요. 자, 그 다음은요 복습하기라고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봐서 어렵게 외워놓은 거를 나중 가면 복습을 한번 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요 30분 정도 후면 우리가 배운 거의 절반 이상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한 80%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잊기 전에 한 번씩 계속 복습해 주시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 이 망각곡선이 정말 중요한데 뭐 제가 어렵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주 공부하시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좀 아시라는 거예요. 자, 활용 확인 뒷장 가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뒷장 가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다 똑같아요.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저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사실 혼자 하면 귀찮아요. 예, 그리고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외우기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많은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자, 단어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어디 쓰이는지 내지는 어떻게 외우면 좋은지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랑 같이 수업 하실 때 수업 내용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수업 내용 잘 들으시고요. 최대한 오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시험 보기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요. 단어 수업 단어 20개 다 외우고 그래 알았어 땡 아니고 저랑 같이 시험 보시면서 반복 학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거 시험 보는 이유가요. 이 메타인지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려면 사람이 보통 몇 번 외우고서는 잊으면 된다 그랬죠? 8번째 외우는 거. 그러니까 7번 외우고 까먹고 8번째 외우면 내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평균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위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잊고 까먹고 하셔야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영어 단어 공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복습하기예요. 망각곡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복습하세요.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세요 하는데 복습하십니까? 복습이 마음은 좋은데 하고 싶은데 실제로 복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 복습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전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복습하는 거 그거 얼만큼 힘들었냐면 밥 먹고 나서 여러분 설거지 바로 하십니까? 밥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약간 누워있고 싶고 앉아있고 싶잖아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 하는 게 맞죠. 밥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 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내지는 하루 종일 엄청 힘들게 밖에서 놀던 일하든 뭘 하다 들어왔는데 집에 현관문에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화장실로 직행해서 온몸을 다 씻는 잠깐 앉아있고 싶고 누워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기고 바로 샤워하러 가는 것만큼이나 복습하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지금 동사 140개 이미 외웠죠. 그리고 형용사 180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동사 140개 외우고 나서 제가 어떤 영상 올려드렸죠? 총정리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네, 총정리 영상 올려드렸죠? 그때 총정리하면서 140개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동사를 공부하고 싶으시면 다시 일강 가서 공부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총정리 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복습하시라고 제가 총정리 영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아마 매주 2강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9주에 걸쳐서 배울 거고요. 이거 끝나면 제가 총정리 영상 당연히 여러분께 친절한 이지 선생님답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해야 되는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요. 배운 단어 활용해서 다양한 문장에서 지속 반복한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단어를 배웠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단어를 문장 속에서 활용하면서 배워야 실제로 그 단어가 내게 되고 내가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뒷장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선은 우리도 지금 단어가 하나 예를 들면 take 이런 동사 있어요. 아니면 put 이런 동사들은요 뜻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외우지 않고 딱 한 가지 뜻만 외우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외운 연후에 이 동사 140개, 형용사 180개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이랑 반복 학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수업 시간에 한번 외웠죠. 시험 보면서 외웠죠. 총정리하면서 또 한번 외웠죠. 이후에는 여러분 까먹으실까봐 제가 그 동사들, 그 형용사들 가지고 문장 계속 만들어서 문장 속에서 문장 문법 아니면 표현 배우면서 동사들 계속 복습하고 다시 한번 되짚을 풀 수 있도록 할게요. 짱이죠?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장에는요. 아마 이런 의문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지 선생님 이거 그냥 너무 다짜고짜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보 분들을 위한 영어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수많은 영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영어 단어 공부하실 때요, 여러분. 영어 단어랑 그냥 영어 뜻만 외우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요,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 여러 가지 문장 속에서 단어를 공부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건 초보를 위한 영어 공부법이 전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그 친절한 대학의 단어 공부라고 제가 써놓고 밑에다가 penetrate 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왔어요. penetrate. 아무도 모르시죠?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까요? 이 penetrate 이라는 동사가 파고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빗방울이, 비가 많이 오면 바위 틈으로 빗방울이 파고들죠. penetrate이에요. 내지는요, 우리가 기존에 라면 시장이 있어요. 신라면, 진라면, 너구리 다 있었는데 새로운 라면이 들어와서 라면 시장에 파고듭니다. penetrate이라고 해요. 그런 것도.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아, 그래. penetrate. 어딘가에 뭐 시장에도 파고들고 바위 사이에도 파고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penetrate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penetrate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알파벳들이 어떻게 구성돼서 penetrate이라고 발음이 되는지 눈과 혀에 익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파고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뜻 하나를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후에 이게 파고들 때 어디 파고드는 게 penetrate로 쓸 수 있는지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랑 저랑 입장이 좀 다르죠. 예, 제 옆에 take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take야말로 40개가 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동사입니다. 근데 제가 동사 시간에 동사 외우기 하면서 여러분께 take, 취하다로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뜻 하나만 외웠습니다. 수많은 40개의 뜻 중에서요. 근데요, 이거를 취하다라고 외우고 나서 여러분이 일단 take라는 거 눈에 익었습니다. 읽을 수도 있겠어요. 첫 번째 단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취하다라는 뜻을, 대표 뜻을 하나 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take, 누구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데려다 주다라는 뜻도 있고, take a photo, 사진을 찍다, take a walk, 산책하다,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건 이후에 제가 저랑 같이 문장에서 하나씩 뜻을 넓혀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영어 전문가들은 옛날 때 영어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A가 우리가 알파벳 발음 예전에 읽는 거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간 배웠으니까 지금 영어를 읽고 있겠죠. A가 내는 발음이 크게 6가지가 있어요. 정말 많아요. 어떨 때는 애플의 애플이라고 읽히고, 어떨 때는 car, 자동차의 car 읽히잖아요. A 등등으로 엄청나게 많이 읽힙니다. 근데 처음 영어 공부하는 사람한테, 자, 여러분, A는 발음이 6개고요. E는요, 5개입니다. I도 5개예요. 라고 해서 발음 다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A의 대표 발음인 를 먼저 외우고, 이 A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어떤 알파벳이라는 걸 먼저 아시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발음들을 하나씩 늘려나가야 이 A가 진정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아마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여러분 단어 하나당 뜻 하나, 그리고 발음, 그리고 문장 하나를 저랑 같이 쭉 외우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대표 뜻 아시고 나면요, 제가 자연스럽게 뜻이 여러 개 있는 동사들은요, 다른 뜻으로 하나씩 가지를 계속 쳐드리는 작업을 우리가 동사를 기초적인 단어, 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뭐 모든 단어 다 합치면 600개에서 700개 정도 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한 연후에, 그리고 하면서 사실 동사 다 배웠으니까 동사를 좀 활용해서 몇 가지 문장들 좀 많이 만들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나갈 계획도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다 필기하시기 좀 힘드시죠? 그래서 책으로 엮어서 언젠가는 또 물론 제 지금 첫 책도 안 나와있지만 누군가 출판사랑 이야기해서 책으로 간단하게 여러분 좀 들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책으로 좀 내서 여러분 필기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게, 나중에 단어장 착착착 보면서 모르는 것 좀 체크하실 수 있게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여러분 뭐 외우시고 총복습하시고 문장에서 보시고 책까지 보시면 정말 중요한 이 초급 단어 다 외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요.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은, 저도 이제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도 많이 경험해봤고, 또,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찾아봤더니,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시험 보는 거래요. 내가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지, 100개 단어를 놓고 시험을 봐서 모르는 20개 단어에 대해서 지속 반복하고, 또 3일 정도 있다가 또 시험에서 봐서 또 지속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대요. 외우고 까먹고, 역시나 그건데,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목이 막 목이 막 이상한 소리도 나는데, 여러분 요즘 이제 공부하시면서 힘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친절한 대학에서는 영어 말하고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저랑 같이 달려가 보시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는 하루 되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